3부 이어가겠습니다. 야, 오래 걸렸다. 그간에 좀 막아 떠가지고서는 뭐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한참 뭐 누워서 잠도 자고 그러고 왔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그 라디오 때 썼을 때 좀 재밌었던 그런 코너가 있어요. 이 브랜드라면은 좀 투자했을 때 앞으로 성장세가 있을 것 같다. 그런 떡상. 딱이 각이 나오는 그런 브랜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이승준 먼저 시작. 여기서 제일 제가 젊고, 여기서 제일 제가 돈이 없지 않겠습니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니야, 그건 모르는 거야. 돈이 얼마 있는지 그렇지. 그건 모르는 거야. 그렇죠. 저는 확신해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제 거지라는 거. 그래서 이거지. 거지도 할 수 있는 투자 종목이라면 얼마 안 되고, 차린 지 얼마 안 되고, 이전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지 않으면 아주 많이 넘겨짚어야 되는 그런 브랜드. 그냥 돈을 찍겠다는 거야. 그런 브랜드를 제가 추천드리자면, 제가 그런 우선 애들도 네가 투자한다 그러면 침 뱉을 수 있어. 그쵸. 그러니까 그래도 좀 덜 맞을 수 있는 브랜드로. 우선 저는 립그너스. 립그너스. 립그너스라는 스펠링을 좀 알려주시죠. Nibgnus. 우리나라 브랜드. 우리나라는 참 요즘에 그러니까 브랜드의 국적을 얘기가 참 어렵지만 디자이너는 한국인이고요. 네. 뉴욕과 한국에서 동시에 전개하고 있고. 애매하네. 그렇습니다. 뭐 본인이 어디 사람인지 이제 정의하는 거에 따라 국적은 달라질 수 있겠네. 그쵸. 근데 이제 우선은 한국인이고 파슨스를 나온 여성 디자이너가 하는 브랜드거든요. 좋은 대학도 나왔네요. 파대. 파데 나왔는데 우선 이제 한국에 요즘에 이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는 젊은 디자이너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잘해요 요즘 젊은 애들. 그런 디자이너들의 대를 이을 수 있겠다 싶은 디자이너입니다. 여자 디자이너고요. 여성복이에요, 남성복이에요? 여성복인데 여성복 남성복이가 다 유니섹스에 있는 것 가까워요. 같아요. 네네. 근데 점점 제가 듣기로는 남성복으로 좀 더 치우쳐 보려고 한다. 어떻게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네네, 아는 사람. 이 브랜드의 어떤 지점이 그렇게 이승준을 매료시켰습니까? 그냥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이 이뻐요. 뭐가 어떻게 이쁩니까? 아니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지 마시고 설명을 설명해봐요. 설명을 해봐봐. 설명을 하자면 좀 빵꾸가 막 뚫려 있고 막 이런 거. 네, 디자인 자체가 좀 독특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독이 이 아니에요? 스트링 디테일로 바지나 재킷을 만든 디자인이나. 근데 저 아까 그렇게 막 스트링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디자인을 실제로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이거? 우선 아직 판매를 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브랜드들은 어떤 순서를 거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우선 샘플을 만들어서 네. 룩북이나 화보, 컨텐츠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뮤지션들이나 뭐 협찬이 많이 되고, 그 협찬을 기반으로 인지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재밌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인지도를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유통망을 늘리면서, 이제 이런 좀 어려운 디자인들이랑, 그리고 쉬운 디자인들이 같은 아이덴티티 안에 묶여서 섞여서 유통을 점점 늘려나가면서 브랜드가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 브랜드는 시작한 지 정말 얼마 안 된 브랜드인가 보네. 제가 얘기했죠. 거지도 투자할 수 있는 정말 얼마 안 된 브랜드. 딱 한 시즌을 돌렸습니다. 이 모델 완전 만화 주인공같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킥복싱 잘하게 생겼네. 네. 태국 혹은 네, 링크는 유튜브 올릴 때 다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립그너스라는 브랜드가 저는 또 차세대 주목할 만한 디자이너가 되지 않을까. 그래요? 네, 싶어요.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너한테 전 재산이 10억이 있다 치자고. 네. 그러면은 여기에 얼마 정도 때려박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도 한 3천만 원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럼 너무 아니, 잠깐만. 한 시즌 샘플 3천만 원이면 만들지. 그 다음에 도와주면 되지. 그거는 너한테 10만 원 있을 때 3천 원 쓰겠다는 거 아니야? 얘네들한테. 투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투자 안 해봐가지고. 아니, 뭐 해봤어요. 투자 느낌으로. 근데 분산 투자, 계란은 한 바구니 담지 마라 아니야? 야, 투자 하나 하고 나머지 다 밥 먹잖아. 그 계란 다 깨 부셔버리고 싶네요. 근데 진짜로 한번 보시면 진짜 매력적인 옷들이라서. 이 옷들이 어떤 면에서 매력적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말로 못해요.
아니, 어떤 면이 매력적이냐. 스트링이 있다는 건 알겠어요. 네네. 그냥 이 옷, 그러니까 이 브랜드들이 그러니까 일상복에서 입는다기보다는 뮤지션들이나 뭐 아티스트들이 입고 싶은 무대 할 때 그런 옷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한 프로세스에서 되게 초기에 되게 메리트가 있는 브랜드다.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크다. 그 많은 브랜드들 중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성장을 진짜로 하는 집도 있고 그쵸. 협찬만 존나 다 없어지는 데도 많아요. 아, 그럼요. 사실은. 그 후자의 가능성이 될 가능성은 없어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건데 우선 일단은 눈에 띈다. 협찬이 협찬 둘러 되는 가능성이 옷을 만드는 것조차도 사실은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한 시즌으로 그걸 약간 보여줬다는 것만으로도 3천만 원, 10억에 3천만 원 괜찮은 것 같아요. 말했잖아, 저 거지라고. 아니 이런 옷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아주 그냥 모델이 등판에 성인 여드름이 없고 아주 깔끔해요. 보기가 좋네. 등드림이 1도 없어요. 네, 아주 매끈합니다 아주. 네, 뭐죠? 니에미스? 아이 진짜 립 끊었어요. 이거 뭐 거꾸로 읽으면 뭐라고 하던데? 뜻이 뭔가요, 브랜드 이름이? 저도 잘 모르는데 이거 성빈이네. 성빈이네. 거꾸로. 디자이너 이름이 홍성빈이에요. 그래요. 아주 직관적이죠? 네, 립그너스 NIBGNUS 브랜드입니다. 아직은 세일즈를 안 하고 있다고 하지만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거에서 비주얼은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관심 있는 분도 한번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떡상할 겁니다. 자, 성우 형은 어떤 걸 가져오셨습니까? 저는 그 우리나라 브랜드인 것 같아요. 네. 그 A 디비전이라는 편집 매장에서 알고 꾸준하게 있죠? 이제 자기 캐릭터 A 디비전이라는 편집샵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거기에서 가쿠로라는 이름의 자사 브랜드를 냈어요. 가쿠로. 2018년, 16년 뭐 얼마 안 된 것 같긴 한데. 브랜드 이름만 들어보면 꽤 일본 브랜드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감성이 좀 있긴 있어요. 예전에 뭐 넘버 나인이라든지 막 이런 브랜드가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감성을 담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거 나중에 이미지 삽입하면 돼요, 유튜브로. 그런가? 그리고 제가 아까 저기 그거 하시는데 저걸로 그렇게 하면 잘 안 보여요. 미안해요. 아무튼 그런 거와 그 다음에 요즘에 좀 인기 있는 그런 스트릿웨어적인 부분을 잘 절묘하게 조합을 해가지고 딱 지금 현 시대의 어떤 펑크다 약간 이런 느낌을 전달해주는 그런 브랜드예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넘버나인이나 언더커버 느낌이 좀 보이네. 그렇죠. 옛날 넘버나인. 옛날. 그 제가 옷을 또 실제로 가지고 입고 왔어요. 더플코트를 예를 들어서 이 더플 코트가 지금 이 룩북에 있는 건데요.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끝자리 그냥 커트돼 있고 만들다 말았네요. 만들다 만 거 같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절개 장난 아니게 있고 이런 거 옛날에 넘버9이었으면 옷이 완전 십창이잖아요. 근데 아이고. 이거 메이킹 봐봐요. 안감 잘했다. 굉장히 깔끔하고 만들었고 그다음에 원단도 사실 되게 괜찮습니다. 게다가 이 라벨이 보면은 이렇게 잘 보면 거꾸로 달았네요. 거꾸로 달았네. 아니 제대로 다른 건데 요게 이렇게 그러니까 거꾸로 만들어서 제대로 달았네. 그게 뒤로 단 거잖아. 여기 또 박았어. 정방향으로 또 박았어. 그 로고 보면은. 왜? 뒤에 없어요? 없어. 쓰레기 같네요. 아니 뭐 의도해서 거꾸로 달아서 쿨하게 난 거지. 멋있다. 그래, 옷도 실루엣도 되게 괜찮고 네.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판매하는 옷들을 제가 쭉 우연히 봐가지고 하나를 시켜봤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옷이 이렇게 뭐 다양하게 많이 팔고 있지는 않는데 다 갖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 립글로스랑 들더라고요. 비슷하네요. 네? 립글로스하고 좀 다르죠. 얘는 판매를 하고 그리고 몇 년 됐잖아요. 그렇죠.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두면 이 브랜드 오래 못 간다. 음. 빨리 투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 코트는 가격이 얼마 정도 하죠? 저거 그 원래 판매가 그 정상으로 책정된 게 한 30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데. 네. 정상 30이면은 뭐 괜찮은데. 30만 원 후반대 뭐 하여튼 뭐 그렇고 요거는 그 일곱 요 자켓도 가쿠로거든요. 근데 요거는 할인해서 10몇만 원 뭐 이렇게 주고 샀어요. 쿠로가 일본말로 이제 흑색 검정인데 혹시 오늘 입고 오신 옷도 다 검정인데 네. 여기도 검정 옷만 파나요?
아닙니다. 여기도 잘 보면 검정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완전 청천연색을 섞어놔요. 그래가지고 컬러풀한 디자인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보면 지금 이제 대표 이미지도 보면은 뭔가 뭐 색이 있긴 있잖아요.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정만 사시는 분이어가지고 혹시 했습니다. 네, 제가 그 중에서 고른 것만 검정이어서 오. 이렇게도 아, 돼 이 있고. 자켓도 이렇게. 와, 저 바지는 이승준이 좀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알록달록한데. 그래서 주세요. 그리고 또 이 룩북 사진을 또 기가 막히게 잘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그러면서도 좀 컨템포러리해. 저는 룩북은 저런 룩북이 좋더라고요. 옷 잘 보이는 룩북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 가쿠로는 그러면 네. 어디서 구매할 수 있나요? 이거는 지금 그 AT비전에서도 판매를 하고요. 그래서 AT비전 저는 그 온라인 샵에서 샀어요. 근데 AT비전 보니까 단독인가요? 거기서만 다. 근데 그게 아니고 거기 29cm, 무신사 뭐 이런 데도 다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편집 매장에 오프라인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브랜드의 가장 큰 성장 잠재력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지금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이 브랜드의 이거 진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되게 뚜렷한 자기네들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방향성이 정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옷에 굉장히 다양한 디테일과 그 다음에 약간 빈티지적인 부분, 뭐 다크웨어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상품으로서의 그 완결성을 같이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인드가 정확하게 있는데 그거를 사실은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그걸 실현시키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디테일, 그렇죠. 그런 디테일도 있으면서 품질도 웬만하면서 가격도 적당하는 거를 다 맞추기가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죠. 근데 이거를 2시즌여를 그런 식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 보면은 굉장히 감각도 좋으면서 실행력도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가쿠로 브랜드 AT비전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그 외 외부물들에서도 이렇게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뭐 이름은 일본 브랜드 같은데 우리나라 브랜드라고. 거꾸로 뭐 약간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시간, 역사적인 뭐 이런 것들을 뭐 뒤집어서 보고 어쩌고 저쩌고 뭐 약간 그런 컨셉으로 써놓긴 했어요. 그냥 뭐 갖다 붙이는 거죠. 맞습니다. 자, 저는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어디선가는 들어보셨을 법한 브랜드 이세 브랜드입니다. 이세는 뭘 어디서 봐 들어봤어요? 맨날 들었지. 우리가 맨날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저희 라디오 새로운 거 시절에는 얘기해야죠. 라디오 시절에는 이 브랜드 얘기를 자주 했었어요. 그래서 뭐 좀 익숙할 법한 그런 브랜드이고 이 브랜드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왜 극초기에는 이제 그 가죽 자파 같은 것들을 만드는 그런 브랜드였는데 한국적인 미의 네, 어떤 그쵸. 전통미가 들어가는. 맞죠. 그래 지금도 그렇게 막 엄청 과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는 디자인 감각도 굉장히 미니멀한 그런 디자인들을 뽑아내고 그리고 금속재 정도만 이렇게 그 뭔가 좀 독특한 이제 디자인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그랬었죠. 그때 이승준하고서는 그때 언젠가 기회가 돼가지고 거기 성북동에 인양반들이 이제 사무실이 있었는데 같이 갔었죠. 거기를 갔었는데 인테리어의 간지가 인양반들이 이제 좋아하는 바가 되게 분명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무실을 거의 운영을 하고 서구 있더라고요. 느낌인가요? 네, 네. B급인가요? 가나 아트센터 맞아요. 평창동에 있는데요. 거기 뒤에 가나 아트센터 본관 건물 뒤에 그 아티스트들에게 제공하는 레지던시 건물이 따로 있어요. 거기 레지던시 저분이 건물이세요? 가신 데가 그 레지던시 건물이에요. 평창도이구나. 네,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고요? 아닐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거기 어떤 느낌이었냐면 한 60대 초중반쯤 되는 한국 유명한 작가님의 작업실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왠지 그냥 가나 아트센터의 레지던시였으면 원래 되어있던 인테리어에 그냥 들어갔을 그거를 것 그냥 같아요. 쓰는 건가? 근데 그렇진 않고 아니 실패. 아니래 병신아. 왜냐면 제가 왜 그걸 알고 있냐면 제가 6년 갑자기 전에 분통을 터뜨리냐? 분노했어. 이세가 그 뉴욕 패션위크에서 첫 번째 러닝 컬렉션 했을 때 다큐 만들었잖아. 제가 다큐멘터리 만들었어요. 맞지.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했었던 브랜드예요. 근데 지금 이걸 떡상이라고 가져왔다고? 아니 유튜브잖아. 유튜브에서는 얘기 처음 하는 거잖아. 네. 앙탈 부리네. 근데 그 이세 브랜드가 저는 그
그러니까 예전의 캐릭터를 개인적으로는 더 좋아해요. 예전에 그 가죽 제품 만들던 그 무렵에 이제 캐릭터를 더 이제 좋아하고 그때 물건들을 보고 있으면 지금도 보고 있으면 아 근데 그 아카이브를 다 날려버려가지고서는 그 사진 보기가 이 힘들더라. 꼰대들이 옛날 거 좋다고 그러는데. 돈이 안 되니까 바꿨지. 그치. 그치 힘들었을 거예요. 살려면. 근데 그리고 그 가죽 브랜드 이후에 의류 초기에도 그 디자인을 그 가죽 브랜드 할 때 그 디자인 감각을 이어와가지고 되게 그 깔끔한 그런 디자인들을 뽑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시절에 이제 디자인 감각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뭐 요즘에는 좀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고 좀 더 젊어지고 그러면서 야 뭔가 그 베이퍼웨이브와 테크웨어가 섞인 듯한 그런 그 묘한 그런 디자인을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브랜드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은 되게 그 옛날 방식의 그런 어떤 운영이라든지 세일즈 기법 같은 것들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서 오늘날에도 이제 계속 이렇게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뭐 직영 세일즈, 뭐 홀세일, 직영 세일즈보다는 홀세일을 더 우선하고 그리고 계속 컬렉션도 하고 해외 컬렉션으로 이제 점점 이제 넓혀 나가고 그러는 것들이 쉽지는 않을 터이지만 그게 이제 제대로 안착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되게 단단한 자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이세 브랜드를 좋아합니다. 이제 옛날 방식들이 오늘날에 이제 급변하는 이제 비즈니스 그런 환경에 있어가지고선 이전 뭐 세일즈 환경에 있어가지고선 좀 이제 대응을 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 옛날 방식의 장점은 공고하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안정이 되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좀 이세 브랜드가 잘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구력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지구력은 확실히 있지. 그건 그렇죠. 그 이세에 대해서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략하게 조금만 부연을 하면 이제 케빈이랑 테렌스라는 이제 한국 교포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출생하고 자란 이제 교포 디자이너이자 이제 같은 공동 브랜드 운영자인 형제가 하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그들은 한국 문화 같은 것들을 말하자면 미국에서 거주하고 살 때 그 할머니, 그러니까 부모님 집에 남아있는 어떤 뭐 옛날 가구들, 목재로 된 우리나라 옛날 가구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뭐 어머니의 친구분이 뭐 그리신 뭐 한국화, 그림, 그 정도로만 이제 접했었대요. 이제 그러다가 그 한국 그 전 세계적으로 그 금융위기가 한번 왔지 않습니까? 모기지. 아이고. 네.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으로 와서 뭔가를 시작을 해보자. 바로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그러면서 그들이 봤을 때는 한국의 어떤 그런 과거 뭐 전통 창호지의 문양이라든지 뭐 그 옛날 그 한옥집에 달려 있는 그 노쇠로 만든 문고리 같은 것들이 우리는 사실 너무 어릴 때부터 봤고 그것들은 굉장히 오래된 좀 지루한 것들이고 옛날 것들이라서 막 뭐가 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가 그들에겐 많아요. 반대로 그게 엄청나게 온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 윤수 씨가 좋다고 한 그 초기 가죽 가방 같은 것들 보면 가방의 부자재를 말하자면 옛날 조선 시대에 만들던 그 장롱 같은 데 쓰던 문고리 부자재를 사용해서 부착하고 그랬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게 좋았죠. 요즘은 얘기하신 대로 약간 테크웨어적인 것들이나 뭐 예를 들어 고어텍스 스튜디오랑 협업을 해서 고어텍스 컬렉션을 쫙 내고 그 고어텍스를 사용하면 항상 고어텍스가 눈에 보이는데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좀 브랜드의 변화들이 있는 것 같고 첫 번째 의류 컬렉션을 냈을 때 확실히 그 한복에 기반을 둔 옷들을 스트리트웨어의 느낌으로 변형한 그 묘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좋았어요. 맞아요. 그쵸. 저도 그 첫 번째 컬렉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밀리터리 그 아우터를 한국적인 소재와 약간 천연 염색 같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옷을 만들었는데 그런 거는 자료화면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있으면 찾아서 맞아 있어요. 네, 붙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때 느낌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어떤 요즘은 말하자면 브랜드가 계속 변화해 나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전에 어떤 사석에서 제가 아는 분을 만났더니 그분은 이제 그림을 그리는 아티스트 분이신데요. 그 아티스트 분이 이세가 작년에 그 런웨이 컬렉션을 그 두산타워 지하에서 했을 때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형 이러면서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그 브랜드의 아트 디렉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요즘 나오는 그래픽들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브랜드의 컬러 등의 뭐 등등의 작업들을 하신다고. 그분데 캐스퍼 강이라는 캐나다 아티스트인데요. 그분하고 자기가 안 맞나 보다. 아, 그분은 본 적은 없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드네. 아, 네. 제가 5월에 결혼하는데 축하드리고요. 운영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2세 브랜드의 어떤 디자인적인 감각도 있지만 그것도 저는 뭐 제가 안 좋아할 뿐이지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디자인 감각도 있지만 저는 이제 운영하는 방식이 요즘 세대는 좀 보기 드문 그런 운영 방식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좀 유효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죠? 일단 걔네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별로 진짜 세일즈에 신경은 안 써요. 그러니까 자사몰 세일즈 같은 거에 그렇게 별로 신경 안 쓰고 뭐 매장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 없고 근데 그걸 오직 다 이제 홀세일로 해가지고서는 이제 넘겨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죠. 그런 것도 있고 요즘에 컬렉션하는 젊은 브랜드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브랜드는 해외 컬렉션으로 계속 이제 나아가려고 하고 뭐 우리나라 컬렉션도 뭐 기회 될 때마다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거를 막 너무 이렇게 보여주기에 집중해가지고 비용 과다로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파트너들 계속 끼워 넣어가지고서는 이제 비용 이제 그 분담해 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런 것도 보면은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구나 그게 좀 보여요. 모범생 같은 느낌이네요. 네.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그 것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이세라는 브랜드의 또 장점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우리 냈다 자란 한국 사람들인데 이세라는 브랜드가 외국인들이 봤을 때 한국의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을 건드리는데 굉장히 탁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처럼 이제 혹은 저희보다 더 이제 패션 쪽에 말하자면 굉장히 깊게 어떤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건 저의 의견이지만 한국의 미라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 알러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선입견도 있고요. 네, 선입견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한국의 미라고 해서 뭔가 컬렉션을 막 주요 TV 매체 뭐 신문들에 나왔던 선생님 브랜드들이 굉장히 어떤 그 재미없게 해석을 했었지. 그간에 그걸 해석해 왔던 사람들이 너무나 어떤 그 이념의 도그마에 갇혀가지고서는 뭔가 그거를 진짜로 눈으로 봤을 때 이제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지게끔 해석했던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뭐 한문으로 글씨를 쓴다든지. 뭐 대표적으로 상봉이 형이라든지 뭐 상봉이 형이라든지 참으려고 그랬는데. 상봉이 형이라든지 그 세 분들이 특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전통적인 요소나 현대적인 요소, 동시대적인 요소들 중에 그래요. 막 우리나라의 어떤 뭔가를 알릴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패션을 놓고 K-팝을 일단 잠깐 치우고 패션을 놓고 보면은 분명히 뭔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기에는 한국의 소비자들이 이미 너무 서양 패션에 경도되어 있는 감이 사실은 대다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면에서 2세를 비롯해서 2세처럼 2세가 아직 브랜드 시작한 10년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제너레이션의 젊은 디자이너들은 과거에 이제 뭐 선생님급의 패션 디자이너 분들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한 서울, 한국에 대한 것들을 약간 가감 없이 보여주려고 하고 거기서 남들이 봤을 때 미학적으로 아름답지 않은 것들도 선보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2세의 2년 전에 선보였던 컬렉션 같은 경우를 보면 그때가 탄핵 이제 503 전 대통령의 탄핵 아 옷이었어요? 503인가 누군가 있네. 그런 분이 계신데 아무튼 그때랑 맞물려서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한국이 땅을 딛고 살고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사실 외국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일종의 시위라는 문화를 바로 옆에서 지나가면서 본 거죠. 그러니까 맨날 출근을 광화문을 지나서 한대요. 이태원에서 뭐 등등. 근데 그때 막 사람들이 그렇게 모인 에너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신기했고 그런 것들을 찾다 보니 80년대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까지 가서 결국 그래픽적으로 차용한 것들은 그때 막 화염병 던지고 이런 것들을 막 그림을 쪼개고 그래픽을 더하고 컬러를 바꾸고 하는 식으로 해서 뭐 후디나 바지나 뭐 셔츠 위에 그래픽을 넣고 뭐 그런 작업들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겪은 건데 걔들 또 겪었다고 하니까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보는데 뭐 그냥 아무튼 우리는 겪은 거지만 그들은 이제 스터디한 거죠 이제. 난 못 겪어봤어. 아니 이게 전
저는 그 한국 전통 복식을 뭔가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브랜드랑 같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썬데스쿨이 대표적인 브랜드 중에 아, 하나니까. 그쵸, 아, 그쵸. 썬데스쿨이 그런 브랜드인가요? 나 몰랐네. 옷 디자인에서 그런 브랜드 부분이 아닌가요? 있잖아요. 대마초 브랜드긴 하지만. 마약 회사라고 알고 마약 있어요. 회사인데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텀블벅이나 그 와디지 이런데 한복 치면 개량 한복에 어린애들이 좋아할 것 같은 버전들 요즘 많잖아요. 막 페이스북 같은데 뭐 골룡포 잠바 뭐 그런 거 나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그러니까 여성복인데 좀 귀엽게 나오는 거나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10대, 20대 초반이 엄청 사고 성공률이 엄청 높아요. 물론 그 거기 안에서 페이크가 있고 하겠지만 되게 인기가 많고 그 반응들이 확실하거든요. 애들한테는 새롭나 보다 그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때까지만 해도 아까 서구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약간 알러지 같은 게 있었고 그걸 매력적인 걸 본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썬데스쿨이랑 같이 지금 컬렉션 디자인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해보면 관점이 엄청 다른 게 이게 예를 들면 한국적인 아이덴티티로 패션 디자인을 해야 돼가 아니라 칠한 옷이 필요해. 칠? 그러니까 휴가 칠할 때 가서 입는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제 대마초 LA에 사니까 대마초니까 애초에 대마초는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릴렉스 되고 싶을 때 피는 담배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옷도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에 맞는 옷들도 다 뭔가 이렇게 릴렉스 할 때 입어야 되는 무드의 옷들을 만들기 원하고 그랬을 때 한국 전통 복식의 어떤 포인트들이 거기에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 방식이 아예 다 널널한 통크 이런 것만 좋아하는구나. 살쪄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그게 되게 관점이 다르니까 메리트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야기가 한참 길어졌는데 아무튼 뭐 이제 괜찮으니까 뭐 이제 유명해졌다고 해가지고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명해졌나요? 유명해졌죠. 예전보다는 그래도 음. 뭐 우리 엄마가 알고 그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유명해졌다고 나쁜 건 아니고 그냥 그럼요. 그건 이제 별개의 가치니까 지금도 이제 괜찮으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이세 같은 경우는 특히 그리고 그 하이피스트 국내뿐만 아니라 코리아뿐만 아니라 그 글로벌 하이피스트에서 굉장히 자주 다루는 브랜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케빈마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같은 친하고. 같은 케빈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 관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글마하고 친한가 보다. 맞아요. 저는 10억 있으면 한 여기 한 그릇당 5억은 넣습니다. 오? 10억 전 재산의 절반을 오? 10억 있다. 나니? 그 정도라고? 잘 생각해봐요. 아니, 10억이 없잖아. 말 너무할. 그거 나니. 그럼 나도 10억에 10억 쓴다 그럴 걸 그랬네. 저는 아까 전에 되게 쫑생이 같이 10억 아. 가정이라도 공부하고 3천 쓴다고 했잖아. 못해 먹겠네 이거 진짜. 한 2억은 넣어야지. 자, 이제 서구 형의 카스.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투자하고 싶은 브랜드는 네덜란드에서 디자인을 하고 독일에서 생산을 하는 여성복 코트 브랜드입니다. 엄청 멀리 가네요. 외국 브랜드인 거네 그냥 아예. 네, 외국 브랜드. 와, 무슨 브랜드야? 그 브랜드의 이름은 카슬 에디션즈라고 해서 맥주요? 한국에서는 카슬 카슬. 카스 리을 에디션. 같이 네, 캐슬인가 보다. 카슬입니다. 그 카슬 에디션즈라는 브랜드인데요. KA SSL. 네. SS. 네, 원래 SS랑 L 사이에 E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빼고 카슬 에디션즈라는 그 브랜드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 브랜드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그 설립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알기로 한 2년 안쪽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최근 뭐 매치스 패션이라든지 영국의 뭐 리버티 백화점이라든지 제 카톡에 써놨습니다. 네. 그 여러 좋은 아주 그 현진 매장들이나 백화점들에 입점이 되어 있고 한국에서도 당연히 팔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특징은 한 가지 복종을 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코트만. 카슬 에디션즈가 이제 네덜란드에서 디자인하고 독일에서 제작을 하는데 그 유틸리티 패션의 약간 그러니까 실용적인 어떤 기능성 패션의 세련된 여성복 버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유럽처럼 기후가 아주 그 비도 자주 오고 뭔가 날씨도 좀 꾸릿꾸릿할 때가 많고 그럴 때 그 어떤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많이 입는 그 브랜드 중에 하나가 그 맥킨토시잖아요. 그쵸. 근데 맥코트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원단의 어떤 감촉이나 그 통기성이 전혀 없는 옷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한국 기후에는 그렇게 실용적인 브랜드는 아니고 실제로 한국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카슬 에디션 같은 경우는요, 그 바트 라마커스라는 이제 네덜란드인이 그 시작을 한 브랜드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암스테르담에 이제 중고 그 구제 옷을 파는 매장에서 빈티지 그 어부 코트, 우리가 피셔맨 코트라고 하는 네네. 그 코트를 이제 찾고, 아 이거를 좀 뭔가 가지고 만들 수 있겠는데?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혼자 뭐 디자인하고 다 하는 건 아니고 브랜드가 일종의 팀을 이루고 있어요. 카슬 에디션즈의 팀이 있어서 그 팀에는 이제 메종 마르지엘라랑 그 조셉에서 30년 넘게 일을 한 아이고. 이제 그 카밀 세라라는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담당을 하고 있고, 이제 앞서 소개드렸던 이 바트 라마커스는 이제 전체적인 총괄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고 있고, 그리고 더 젠틀우먼 매거진, 네덜란드 잡지거든요. 아, 원래? 네, 아. 그러니까 오피스는 영국에 있지만 네네. 판타스틱맨과 더 젠틀우먼은 네덜란드 잡지예요. 아. 네. 근데 젠틀우먼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그 멜 베르베그 베르베그라는 사람이 이제 그래픽 디자인을 담당을 하고 브랜드의 뭐 브랜드 아이덴티티 같은 것들, 그리고 네덜란드 보그의 그 컨트리뷰터인 가이제 리벤스가 이제 스타일링과 여러 가지 시각 이미지 구축을 하는 4명 정도로 된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브랜드의 옷들을 나중에 저희가 그 이미지를 띄워서 보면 그냥 되게 심플한 코트예요. 뭐 카키색, 올리브색, 뭐 베이지색. 그런데 제일 유명한 코트 중에 하나는 그 광택이라는 소재로 된 약간 오버사이즈 핏의 롱코트거든요, 여성용.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 좀 보여드리면 뭐 요런 디자인이 제일 이제 카셀 에디션즈의 제일 유명한 디자인인데요. 실제로 보면 거의 홀겹에 가까워서 뭐랄까 겨울에 입는 옷은 아니고요. 그냥 봄이나 환절기 정도에 입기 좋은 옷이고. 그런데 PVC로 된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코튼 소재도 있는데요. 유명한 소재들은 이게 그 소방관들이 입는 일종의 방호복 네, 소재를 차용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보통 그런 종류의 유틸리티는 정말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험난한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 옷 자체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그 뭔가 액센트를 줄 수 있는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라프 시몬스가 캘빈 클라인에서 만들었던 그 마지막 봄 컬렉션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 뭔가 이렇게 그 미국 911 소방관들 입는 여기 막 이렇게 3M 막 네. 포인트들 들어가고 하잖아요. 얘네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빼고 그냥 미니멀하게 만든 거죠. 말하자면 최소주의적인 접근 방식으로 만들되 사실은 이런 종류의 디자인의 옷들은 뭐 야외 주말에 나갈 때도 입을 수 있고 오피스 사무실에 들어갈 때나 출근할 때도 사실은 안에 뭐 정장을 입고 그 위에 한 벌 탁 걸칠 수도 있고 그런 느낌으로 여러모로 좀 좋은 실용적인 나름대로 아름다운 옷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브랜드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가 요즘의 어떤 변화하는 시대상과 조금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지금은 사실 제가 봤을 때 패션계의 제일 큰 문제는 공급이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과잉 공급. 근데 우리는 정말 이제 어디 안 나가도 이 코로나 사태 지금 현장에서도 옷을 정말 몇백만 원짜리부터 몇천만 원짜리, 몇만 원짜리, 몇천 원짜리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집에서 다 할 수 있죠. 네. 침대에 그런데 누워서. 그게 꼭 좋은 거냐? 네. 그러니까 한결 편하던데요. 엄청 좋던데. 그러니까 좋아요. 제 말은 그 수많은 럭셔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럭셔리 같지 않은 시대고 수많은 스트리트웨어들은 스트리트웨어 같지 않은 시대잖아요. 네. 그런데 가끔 저도 이제 뭐 매장을 가든 출장을 가든 온라인으로든 옷들을 막 사고
그때 뭔가 꽂혀서 샀어. 근데 안 입는 옷들도 수두룩하거든요. 사실 입게 되는 옷은 몇 개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러면서 맨날 후회를 하고 또 이걸 팔지도 않는데 막 그러면서 잘 만든 걸 그냥 하나씩 사자. 그런데 오래된 브랜드면서 잘 만든 브랜드들은 어느 정도 경험을 해봤으니까 최근 나온 브랜드이지만 하나의 복종에 집중을 하고 그 복종 안에서 일종의 여러 가지 변주를 주면서 조금씩 발전을 하고, 그리고 이 카슬 에디션즈의 인스타그램에 들어보면 인스타그램 피드들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을 보여주는 방식 같은 것들이 뭔가 작정하고 멋지게 찍은 게 아니라 그냥 툭툭 올린 것 같은 느낌들도 좋고, 그런 좀 가볍고 편안하면서 좀 고전적인 그 실루엣이나 디자인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뭔가 이렇게 실용적인데 여성들한테 받아들여진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거든요. 남성들은 실용성을 좋아하지만 여성들은 실용성보다는 심미적인 것들에 더 뭔가 가 있잖아요. 거의 PB 파일로나 가능한 일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그 두 가지를 일단은 브랜드를 런칭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해내고 있고, 사실 뭐 셀린, 그러니까 PB 파일로의 셀린이라든지 뭐 보테가 베네타, 데니엘 리의 보테가 베네타 같은 뉘앙스를 좋아하는 여성들이 이 브랜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럴 것 같네요. 그리고 사실 실제 매장 가서 옷을 보면 이 말하자면은 그 사이즈 그레이드에 따라서 남성들도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네, 일부는 오버사이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저 남자들이 입고 다니기에는 너무 화려하지 않나요? 너무 막 광택 있는 그런 옷이니까. 그래서 이제 남성들이 입을 수 이거 있는 지금 굉장히 화려해. 야, 이거 크리스마스 추리야? 남성들이 입을 수 있는 종류의 디자인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성복을 상정하고 나온 거기 때문에 네. 남성이 입으면 조금 레트로 섹슈얼 같은 느낌이 나겠죠. 네. 섹슈는 좀 미친. 섹슈얼? 전 불만이 있네요. 아니 저는 엄청 가벼워 보이고 여기는 시드 정신까지 얘기하니까. 그럼 뭐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불안하네요. 아무튼 불안하다고. 그래서 저는 이 카슬 에디션즈라는 브랜드를 아무튼 실물로 네. 이제 최근에 이제 보고 나서 조금 더 매력을 느끼게 됐고, 사람이 입은 걸로 봤나요? 사람이 입은 것도 보고 마네킹이 입은 것도 보고 한과에 걸리면 어디서 보셨어요? 런던에서 봤어요. 아 런던. 네. 저, 한국에도 들어가 있어요. 저 저번에 누가 입고 다니는 거 봤는데. 한국에 우리 들어가 아는 있어요. 사람인데 그때. 아니, 레어마켓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레어마켓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 더, 이 브랜드 이름이 왜 카슬 에디션즈냐, 그거를 제가 빠뜨렸는데, 네덜란드에서 디자인을 하고 이 옷을 실제로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옷 만드는 공장이 그 독일 중부에 있는 카셀이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아, 어쩐지. 그 카셀, 참고로 카셀이라는 도시는 야, 그렇게 티나? 그거 의심하고 있었어요. 카셀이라는 도시는 그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예술 그 페어 중 아주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페어 카셀 중 하나인, 도큐멘타. 네, 카셀 도큐멘타가 열리는 곳이고, 맞죠. 이제 그곳에,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네덜란드에서 디자인 네덜란드에서 하고 생산 네덜란드 해도 되잖아요. 그러게요. 왜? 그런데 중국도 아니고. 왜 독일에 무슨 베를린도 아니고 사실 네. 뭐, 매뉴팩처는 독일이니까. 왜 카셀이냐. 자, 근데 저는- 배터리가 떨어져가지고서는 잠깐 이야기를 끊었었는데요. 카슬이 독일의 대전 같은 곳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대전인제는 솔직히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냥 느낌상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그 재밌는 점이, 그러니까 네덜란드 브랜드인데 독일에 생산을 한다. 그런데 카셀이라는 지역이 이제 카셀 도큐멘타, 그 예술 이제 박람회 아트페어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이분들이 거기서 생산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예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그 소방관들이 입는 옷을 만드는 그런 유틸리티, 그러니까 기능성 옷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패션으로서의 기능성 옷이 아니라 사용하는 기능성 옷을 만드는 아주 오래된 그 공장 중에 하나가 카셀 지역에. 역시 외국만 해가지고 발음이 좋아요. 성에 힘 쭉 빠졌어 지금. 아,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렇대요. 못했어.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좀 저는 스토리를 만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게 그러면 실제로 그런 소방복을 만드는 데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어. 거기서 이제 패션 아이템 만드는 코트가 한 거구나. 100만 원 하는데
말하자면 손으로 만드는 거죠. 재봉을 다 손으로 하고 보면은 막 주머니로. 진짜 불에 겁나 잘 타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아니 막 아니지. 타는 것도 아니라 녹을 것 같이 생겼어. 그치 녹지 저거. 불에는 녹는데 물을 방수가 되잖아요. 방수 통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다고 하고 소방사들이 실제로- 물을 뿌리니까 네. 엄청 적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그 어떤 유럽의 어떤 기후, 아주 비가 많이 오고 등등등 여러 악천후 속에서도 이 옷은 나름대로 스타일도 유지하면서 실용적인 면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핸드메이드로 제작을 하고 그러면서 적게 만들고 그렇지. 그 안에서 이제 리액션 좋으시네요. 현재 이제 빨리 가고 싶어서 코트만 그런지. 만들다가 이제 코트랑 가방으로 두 아, 가지 가방. 상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이 녹화하고 있는 이 제 스튜디오에서 같이 저랑 같이 사용하는 그 그라운드 웨이브 선호 형이 요즘에 이제 옷들을 적은 디자인을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스크를 줄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가끔 보면 좀 답답할 정도로 그 일종의 과정이 느려요. 본인이 패턴을 계속 수정하고 보통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패스트 패션에 가깝게 웬만큼 규모가 있는 패션 브랜드들이 빨리빨리 그럼요. 생산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저게 옷들이 거의 대부분 굉장히 오버사이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패턴 신경을 굳이 그렇게 많이 안 써도 될 것 같다는 속으로 저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저도 사실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본인이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치.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남들 보기엔 별 이상 없어도. 맞아요. 이게 그래서- 딱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셔츠를 입었을 때뭐 가본 같은 것들 이렇게 막 들고 그럴 때 저는 그냥 솔직히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뭐 그냥 들면 되는 이런 느낌인데 이제 거기서도 막 설명을 하면 사실 설명할 게 되게 많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막 현직 패턴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이 형이 수정해줘요. 오지랖한데? 친한 사람, 아. 친한 동생한테. 자, 네, 아무튼 뭐 그런 식이어서 저는 이 브랜드를 관심 있게 보는 이유가, 그러니까 사실 좀 전에 성호 형이 소개한 브랜드처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작은 브랜드이긴 하지만은 사실 복종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정말 토탈웨어라고 하는 풀 컬렉션을 만드는 브랜드들도 여전히 많이 있죠. 네. 근데 가끔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좀 지친다. 네, 너무 많은 것들을 또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누가 딱 찝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끔 하거든요. 그냥 이거는 여기서 사고 저거는 저기서 사고 형이 찝어줄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코트는 여기서 사면 되겠다. 약간 그런 신뢰감이 있는 브랜드들이 한국에도 좀 생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이 카슬 에디션즈를 골랐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10억에 저는 질문을 하죠. 네, 10억이 있으면은 이 브랜드에 저는 6억 투자하겠습니다. 아, 나 되게 쪼잔해 보이네. 근데 진짜 없어 보인다. 이 얘기를 6억도 하면 이유가 할수록.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왜냐면 제가 방금 전에 막 엄청난 예찬을 계속 했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저는 이 브랜드가 커질 것 같은 감이 와요. 이미 좀 많이 커져 있지 않나요? 그렇지만 지금은 제가 스타키스가 봤을 때 많던데? 그렇지만은 사실 규모의 경제로서 이들이 많은 매출을 올릴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지금은. 저는요, 그 소방소 만들어주는 옷을 만드는 공장에서 소량으로 생산하는 게 아주 그럴싸한 기밀인 게 실제로 원가는 되게 낮을 거예요. 그럴 수 그걸 있죠. 100만 원에 파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하나하나 팔 때마다 마진은 어마어마하게 좋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 어떻게 보면 브랜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소품종을 만든다는 게 굉장한 도박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품종이면 사실 패션 브랜드들은 그거잖아요. 그치, 뭐 리스크 분산이지. 50창 만들고 네. 거기서 하나 터지면 터져라. 그러면 이제 리오도 가고 쭉쭉 생산하면 이제 그걸로 다음 시즌을 전개하고 뭐 이런 게 일반적 크고 작은 브랜드들은 그렇죠, 그렇죠.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 게 좀 일반적인데 작은 브랜드들도 패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우리는 요즘에 수많은 그 수비니어 소위 말하는 굿즈를 만드는 브랜드들에게도 그런
일종의 그 방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아주 중요한 얘기죠. 네. 그 소품종을 하면 또 장점이 있는 게 그 몇 개의 품종에 그 회사가 가진 역량을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그 누구야 그 남대광내 거기 그 회사 어디죠? 블랭크. 예, 거기가 그런 식이죠. 거기 모드나인. 모두나이. 모드나인. 모두의 완전- 구. 모두나이. 완전 집중하잖아요. 청바지. 그래서 이제 뭐 클래식하게 매번 나오는 그 광택이 있는 코트도 있는데 음. 최근에 나온 컬렉션들을 보니 이제 거기서 조금씩 또 바리에이션을 주면서 그러니까 복종이 하나인 거지 사실 아이템을 하나 만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근데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대신 음. 이걸 살려면 이 브랜드를 가야지라고 생긴 지 얼마 안 된 브랜드가 각인하게 하는 건 그건 나름대로 장점이자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 뭐 우리가 지금 명품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 브랜드들이 거의 그렇게 많이 시작을 그렇게 했죠. 시작을 했어요. 네. 루이비통은 트렁크 만들었고 그렇죠. 바버도 그렇고 에르메스는 말을 만들었고 저기 루이스 레더도 마찬가지고 다 뭐 사실 요즘에 하는 뭐 아스페시 이런 것도 원래 패딩 잠바만 만들던 집이었거든요. 다 그런 식의 몽클도. 몽클도 마찬가지고 닥터 마틴은 뭐 닥터 구두 마틴을 만들고 만들었고 글로벌 이거 서구 형 계속 개그하는데 아무도 안 받아줘. 아니 힘들어. 이제. 아 이제 그만해. 네, 아무튼 이제 그래서 저의 이제 추천 6억이다. 여기까지. 네. 6억이군요. 자, 그래서 오늘 4개 브랜드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겸 요 브랜드들은 이제 뭐 단순히 이제 뭐 우리가 소비하는 거 외에도 앞으로 성장세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관점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승준의 뭐였죠? 그 니에미스 닙크너스. 립그너스 그리고 성호형의 가쿠로 그리고 저의 이세 그리고 저의 카슬 에디션즈. 네, 요렇게 4개 브랜드들 이것들은 듣고 보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은 되게 재밌는 디자인의 옷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카슬 에디션즈가 지금 매치스 패션에서 굉장히 그 후려치고 있어요? 헐값에 거의 한 3분의 1 가격에 팔고 있으니까 지금 사시면 딱 좋습니다. 괜찮네. 네, 곧 망할 것 같습니다. 망하기 전에 미리 가져가십시오. 네, 6억. 자, 오늘도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태구.